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진짜 요즘 시장은 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제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네. 미국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미드요? 네네. 요즘에 핫한 그 제로데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 네. 대사가 저 머리에 콱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 대사를 인용을 해서 지금 장에 대한 성격을 한번 구분지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대사 중에 누군가의 공포는 누군가의 돈이 된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건 또 기회이자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공포를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장에서의 성격을 구분짓고 오늘 장에서 시장 간의 편차를 보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크게 우려하거나 관세 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 주신 네. 것 같은데 원체 트럼프 한마디에 울고 웃다 보니 챙길 뉴스가 많습니다. 트럼프 연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연설을 보고 느낀 점은 이제 칼날이 무디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네. 몇 개월 전에 이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추진했고요. 예. 중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뭐 인도, 우리나라, 유럽에 대해서 관세를 강하게 추진한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멕시코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4월까지 유예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상대 관세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최초의 내용보다는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한 발 물러선 이유 정확하게 있습니다. 뭐예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 관세 25%를 부과했죠. 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는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하니까 물건값이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율을 6.1 위안에서 7.2 위안까지 평가 절하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환율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1,000원이었던 환율을 중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1,200원까지 올려놓게 되면 수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관세 25%를 맞더라도 환율 측면에서 20%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세가 네.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관세 부분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었는데 이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취약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재반의 지표들이 악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뜨거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게 무제한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도 추가로 진행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시장에서 흐름을 주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달러 흐름에서의 가격 지표입니다. 지금 제가 달러 가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통 달러 인덱스, 달러 뭐 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지금 함께 그림을 보시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왜 출구 전략과 무뎌진지를 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달러 지수가 여기서 강세 현상으로의 상승이 나타났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가 선거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11월 초. 예. 이때 선거 전후로 해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각 국가별로 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달러 강세 현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의 급격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시장에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예. 1달러를 가지고 기존 같은 걸 1,400원, 1,500원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국내 상품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면 1달러를 가지고 1,200원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최근까지 이유도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일본 가면 싸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많이 가죠. 미국의 소비자가 기존까지는 달러 강세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소비했고 여기에 대한 그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비를 줄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소매 판매라든가 소비 심리 지수가 악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미국 경기 자체가 지금 취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 시점에서의 전체 미국 경제 상황에서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러한 미국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관세 정책을 추가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네. 진행시킬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관세 정책도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서 출구 전략을 찾겠죠. 어떤 방법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찾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와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볼 때에도 네. 그간에는 관세를 피해가는 종목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조선이라든가 일부 방산이라든가 뭐 그 관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좋았는데 이제부터는 관세 수혜주가 아니고 관세 피해주, 관세 피해를 통해서 주가가 압박받았던 종목들이 이제 튀어오를 시점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네. 어떤 전체적인 전략적 측면에서의 방향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느끼고 제가 판단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최초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팅창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세 약발이 떨어져 가고 있긴 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피해주 안에서 전략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칩스법, 네. 반도체 지원법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생각보다 잘 가져서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시티그룹은 이 와중에 삼성, 하이닉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잘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건 미국 내부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반도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지역이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애리조나주 위치한 지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투자해서 많이 크게 짓고 있어요. 네. 몇십 조씩 투자를 해서. 애리조나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민주당이 하원 의원석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의 그 의회 구조적 측면을 보게 되면 450석의 의회에서 대략 220대 220 근소한 등 가치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원에서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원에서 민주당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애리조나주에 대한 칩스법 내지는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라고 한다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강하게 압박을 하겠죠. 이 부분이 미국 내부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립 서비스 차원에서 압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쉽게 진행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법안을 통과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다시 개정을 하려면 다시 의회의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명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가 출렁이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 흔들릴 때는 기회의 시점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칩스법만 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해석점을 가져가게 되면 너무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러면 대표님 HBM을 살까요? 레거시를 살까요? 그럼 레거시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맞죠?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TV 아나운서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전통적 우량주를 살 때가 됐다라고 지난주에 딱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종목 말씀드렸죠? LG노텍. 그렇죠. 잘 오늘장 가더라고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패션이 좀 변화했어요. 전통적 우량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간에 우리가 소외했던, 잘 안 봤던 전통적 우량주 중심에서의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노텍 봐야 된다. 지금 봐야 된다라고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내에서도 HBM과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연동된 주가의 흐름들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한계 효용 법칙에 의해서 매출 구조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과거에 70억 불 매출에서 지금 350억 불, 390억 불 매출인데 네. 이 그 한계 효용처럼 이제 상승 각도가 좀 완만해지죠. 누그러졌죠.
효용성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적 측면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예전처럼 막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HBM보다는 레거시 쪽 왜 2월 달에 수출이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네. 지난해 반도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400억 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수출 자체에서의 그 데이터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레거시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레거시 우리가 반도체를 잡았고 레거시를 잡았고 네.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좋은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빼서 보시니까. 네. 그럼 레거시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좋죠. 하지만 좀 무겁죠. 너무 무겁고 이제 많이 신뢰가 네. 좀 흐려졌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레거시에서 저는 HBM은 주로 후공정이라고 우리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면 레거시는 전공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공정에서는 보통 대표적인 종목이 장비주도 있겠으나 네. 소재주를 많이 얘기하죠. 소재주 내에서는 뭐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라인 같은 네. 종목. 한솔케미칼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타이밍적 측면에서 한번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죠.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지금 여러분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최근의 주가, 오늘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죠. 네. 그러면 짧게 보면 많이 올랐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길게 한 2, 3년 차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3년입니다. 여기가. 2023년부터 무려 1년 반, 2년 동안 주가 계속 빠졌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레거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레거시를 판단해서 종목 선정에 대한 반도체를 집중을 한다라면 전공정단에서 소재주 중심의 흐름으로 잡아가시는 게 어떠할까라는 게 시장의 패션이 변화하고 우량주 중심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반도체 내에서는 레거시, 소재 네.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말씀 주셨어요. 한솔케미칼 그리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네, 이게 3대장입니다. 네. 소재주에서의 소재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반도체 좀 다른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전공정, 그러니까 레거시 보는데 레거시 안에서도 소재 쪽에 집중을 해보자. 답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중국 양회가 네. 대표님 개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양책이 막 쏟아질 텐데 네. 오히려 그래서 또 레거시가 잘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가 로봇, AI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로봇과 AI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일지 아니면 냅둬야 되는 시점일지요. 중국이 현 시점에서 로봇과 AI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긴 하겠으나 그리고 네. 로봇과 AI에 대해서 뭐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국가이긴 하나 네.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 회복이죠. 경기 회복, 내수 부양. 내수 부양인데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지난해에도 양해가 있었고 지지난해에도 양해가 있었어요. 네. 대충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이구안신 얘기가 나오고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돈을 풀겠다. 190조에 대한 돈을 풀겠다. 내용은 아웃라인은 크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해 지지난해는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계속 침체됐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계속 금리를 내렸어요. 한 6번인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주, 3주 전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해서 상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과 좀 다르게 지금 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 미국이나 일본은 물가 좀 안정화돼야 되는 측면이고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2년 만에 2달 연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국의 상승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 정책 담당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돈을 확실하게 푸느냐. 소비가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때 확실하게 돈을 풀어버리거든요. 그럼 지금일까요? 지금 풀겠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게 돈을 푼다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 돈을 확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주가적 측면에서 반응을 했어요. 석유화학주 움직였죠. 네. 철강주 움직이는 거 하면 물론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철강주 움직이고 그리고 유통주
물론 홈플러스 얘기도 있지만 네. 홈플러스 영향도를 피해간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도 49,000원에서 20%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유통주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전통적으로 대중국 관련해서 수혜를 가질 만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최근 내에서 바닥점에서 20-30%씩 다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대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한령 해제 종목이고요. 중국 경기 동향과 연동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유통, 철강 이 내에서의 흐름들을 건설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네. 이 내에서의 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보다는 토목건설 쪽의 종목들이 되겠죠. 이 종목들 간의 흐름들이 앞으로 시장 전통적 우량주죠. 공이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우량주라고 섹터라고 말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들의 흐름들도 계속 주시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 경기 회복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사실 어제 철강이 정말 좋았었고요. 네. 근데 어제 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었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그럼 내려갔을 때 사는 전략으로 취해봐야 되겠네요. 상반기까지는 유효할까요? 어제 철강주가 일부 괜찮았지만 오늘은 더 좋습니다. 현대철 오늘 동양철강 뭐 이런. 현대적 우리가 이제 철강주라고 하면 네. 강관하고 이제 그 강판, 열연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은 포스코하고 포스코홀딩스하고 현대제철을 철강주의 대표주라고 보고 있죠. 네. 거기 하단에 이제 이게 건설에 쓰이는 장비냐, 조선에 쓰이는 장비, 철강이냐 뭐 등등등등을 따져서 세분화 시키는데 현대제철 같은 거 오늘 8%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큰 기업이요. 그렇죠.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이런 경기 회복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주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되고 있어요. 네. 많이 올랐다? 저 관점으로는 어떤 시세 전환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확인했다라고 판단되는 주가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양회에서 AI나 로봇이나 등등등 많은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 특화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읽어볼 수 있겠으나 네. 큰 맥락점에서의 흐름은 경기 부양, 경기 회복 이쪽에 포커싱 되어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철강, 유통, 건설 내에서 네. 종목의 순환매를 좀 계속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시장 안에서 또 챙겨봐야 될 뉴스들 뭐 계속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산과 우주항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간밤에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그렇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 국내 우주항공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장주 스타링크와 연동된 주가의 반응도도 있겠으나 네. 올해 또 이벤트가 있죠. 그 누리호. 누리호 발사. 네, 누리호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발사가 됩니다. 2027년까지 한 3번, 4번 정도 연속된 발사를 한다라고 해요. 저는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 돈 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스타링크 팔컨 9 발사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해요. 근데 여기에 위성체를 싣고 올라가서 위성체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를 돈을 받거든요. 옮겨주는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의 수익성은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이 위성 사업체에 대한 주가에 반응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인텔리안테크라든가 뭐 등등등 최근에 어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바닥점에서 계속 빠지다가 바닥점에서 따당 하고 이틀 연속 강하게 주가를 움직였어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 한 이틀 움직이고 그리고 좀 눕습니다. 눕는 조정의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지 마시고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여간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까지 굉장히 소외된 측면에서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네. 관심권에 두고 꼭 스타링크 뉴스만을 아니어도요.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 가치가 계속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판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친하게 지내는 한 뭐 이슈가 탄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방사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주가는 그 꺾이고 나서 오른 거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거품은 네. 꺼지고 나서야 거품인지 알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고점을 찍고 꺾이고 나서야 그게 고점이었다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좀 신중할 필요보다는 다만
다만 어떻게 볼까요? 3월 말에 공매도 재개가 네. 나타나죠. 네.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제 그 소모성 재료가 이제 시장에 약화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께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신규 접근 자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이 자리에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까, 저 자리에 하는 게 맞을까. 보통 대량 거래와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고점이라고 보통 인식을 합니다. 갭을 줬을 때 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나타났을 때가 고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점 잡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산은 조금 보수적 측면으로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있는 이 보유자들에 한해서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김대중 대표님의 픽 섹터 골라볼게요. 답을 이미 앞에 다 드렸죠. 트럼프 피해주, 전통적 우량주 이 두 가지가 접목돼서 교집합을 이루는 종목. 피해주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 네. 그리고 자동차 업종 내에서 전통적 우량주. 물론 완성차를 전통적 우량주라고 우리가 평가도 하지만 부품을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부품 내에서 완성차가 좋긴 합니다만 좀 무겁죠. 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제가 전공정 단에서의 종목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은 건 삼성전자 좋습니다. 예. 자동차 업종도 완성차가 괜찮지만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아니지만 소규모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품주 내에서도 우리가 이제 많은 종목의 부품주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 부품주 하면 딱 떠올렸던 종목들이 현대이아, 만도, 네. 뭐 모비스, 뭐 항원 이런 시스템.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우량주이면서 과거의 부품주의 선도적 기업들이었다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요 내에서 이제 추리면 됩니다. 그러면 추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픽업한 종목이라면 현대위아. 현대위아. 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피해주에서 이제 그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피해가는 정책으로 GM과 협업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역대급 실적들을 다 발표했죠. 자동차 업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3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서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능하죠. 차트 한번 보면서 예. 우리가 타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시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현대 위아의 이제 차트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조적으로 한번 띄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식을 사는 시점이 어디냐? 막 올라갈 때 따라붙는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바닥에 있는 주식을 찾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기울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기울기요. 이렇게 하락 기울기가 나올 때는 어느 시점에 사도 물리기 마련입니다. 보통 수평 기울기. 하락 기울기 다음에 수평 기울기. 기울기가 수평으로 여기서 변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다르잖아요. 횡보를 하는 구간. 그렇죠. 횡보해서 이게 뭐 한 달 횡보할 수도 있고 6개월 횡보할 수도 있고 1년 횡보할 수도 있는데 횡보 이후에 상승의 양봉이 딱 나왔을 때부터는 이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서의 저점 잡기 종목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락 기울기가 횡보 흐름으로서의 기울기로 바뀌었고요. 최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강한 상승을 동반한 흐름으로서의 고점을 돌파했죠. 요 고점. 요 고점을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43,000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어제 강한 장대 양봉 보여줬고요. 오늘은 어제 상승에 대비해서 좀 쉽니다. 근데 쉰다는 게 플러스권인데 이제 고점 대비 약간 밀리죠. 네. 그렇다 본다면 저는 현대위아에 대한 자동차 업종, 전통적 우량주 그리고 저평가라는 공이 뭐 세 가지 특징점에서의 교집합 관계에서의 관심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조정받을 때 싸게 저점에 나는 노려서 최바닥에 사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선까지의 가격 전략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으냐면 저는 이 고점을 깨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43,000원 이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을 것. 추세가 살아있는 한은 43,000원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44,000원에서 43,000원 구간. 네.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면 목표가도 중요하겠죠. 목표가는 1차적으로 매매 공방이 치열했던 요 가격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 아주 다시 갈 줄 알고 여기서 많이 샀죠. 이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대충 49,000원,
5만 원 뭐 등등등 요 언저리 근처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차 상승에서의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 우량주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에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는 전반의 흐름들을 찾아보게 된다면 현대유와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43,000원, 4,000원 부근에서 모아가기 그리고 49,000원 목표가 나왔고요. 손절가 39,000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 LG이노텍이요. 네. AS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이에요. 10% 장중에 돌파가 됐고요. 네. 외국인 기관이 동반적으로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그 매수량이 꽤 됩니다. 오늘 10% 주가만 보면 부담스럽죠. 네. 어우 이렇게 이 무거운 주식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차트 잠깐 시간은 없지만 한번 짧게 한번 시간 보겠습니다. 많아요. 네.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너무 짧고 근시안적인 내용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크게 넓게 확장해서 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 위아의 흐름과 LG 이노텍과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대 위아의 어제 흐름에서의 모습이죠.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라인의 저항선을 오늘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음봉 나오겠죠. 내일은 흐름에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중간선상에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추가로 일부씩 사도 된다라는 측면. 가격적으로 보면 한 17만 원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저항선 부분이 17만 원입니다. 여기 네. 고점이 17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 뭐 내지는 뭐 위아래 가격에서 17만 원 하단부까지 가격 편차를 잡아서 진입도 가능하다. 네. 다시 가는 흐름으로 전통적 우량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그럼 최종 목표는 어디로 볼까요? 앞서 제가 현대위아에서는 49,000원 말씀드렸죠. 왜? 앞전에 거래가 치열했던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24만 원. 24만 여기 원? 여기. 예. 거래가 치열했던 공방. 24만 원까지의 흐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이노텍까지 AS 해보면서 저희 김대준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